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 문화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섭게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조여오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폴란드의 한 여성 기자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밝혀낸 한국인의 행동들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이 정말 싫어요. 특히 오늘같이 비 내리는 월요일은 더욱 그렇죠. 제 이름은 아그니에슈카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작은 신문사에서 일하는 신입 기자랍니다. 이 월요일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됐어요. 커피를 쏟지 않으려 조심하며 사무실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항상 시끌벅적하답니다. 전화벨 소리, 타자 소리, 프린터 윙윙거리는 소리. 책상에 막 앉았을 때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코발스카,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야누슈 노박, 제 상사이자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였죠.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오래요. 모두가 그를 존경하지만 약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트를 집어들고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래도 노크했습니다. 저 부르셨나요, 편집장님? 물었죠. 야누슈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어요. 그래, 앉아. 새 과제가 있어. 긴장되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보통 저는 유럽 미술 전시회나 지역 음악 축제에 관해 글을 써요. 대학에서 그걸 공부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분야죠. 폴란드의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해 글을 써주길 바라네. 그가 마침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요? 나만 말씀이신가요? 그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나라 말일세.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죠.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이 여기서 인기를 끌고 있어. 왜 그런지 알고 싶네. 왜 폴란드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문화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전쟁과 경제 성장에 대해 조금 배운 게 전부였어요. 언제까지 이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전문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편집장님이 대답했어요. 3주 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한국 문화 행사에 가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 최소 5페이지짜리 특집 기사를 원하네. 물론이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왜 하필 나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막달레나 비셰프스카와 부딪혔어요. 막달레나는 40대 중반의 진지한 정치 기자입니다. 전쟁, 선거, 중요한 정부 이슈를 다루죠. 항상 그녀를 존경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그니에슈카? 속상해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야누슈가 폴란드의 한국 문화에 대해 글을 쓰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럽 문화에 대해 글을 쓰지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놀랍게도 막달레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방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멋진 드라마를 봤어요. 자폐가 있는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말 좋아요. 귀를 의심했어요. 진지하고 전문적인 막달레나가 한국 TV 프로그램에 흥분하다니.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 충격을 받아 물었죠. 그녀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놀란 표정 짓지 마세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훌륭해요. 책상으로 돌아와 폴란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우린 유럽인이야, 얘야.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단다. 자라면서 이탈리아 미술, 프랑스 문학, 독일 음악에 대해 배웠죠. 한국은 너무 낯설었어요. 너무 멀게 느껴졌답니다. 아마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거야. 검색창에 폴란드의 한국 문화라고 입력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바르샤바에 한국어 학교가 많이 생겼더군요. 한국 식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K-팝 콘서트는 빠르게 매진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팝스타들의 콘서트보다 더 빨리요.
방문할 곳들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한국문화원, K-팝 댄스 스튜디오, 한국어 학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열리는 한국 음식 축제. 생각보다 더 큰 현상일지도 모르겠네.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룸메이트에게 새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멋지네. 그녀가 외쳤죠. 내 여동생이 BTS에 완전 빠졌어. 그들 때문에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 BTS? 그게 뭐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쳐다봤어요. BTS를 모른다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그룹이라고. 한국 출신이야. 너무 시대에 뒤처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는 폴란드 사람이 저 혼자뿐인가요? 다음 날 바르샤바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10대들이 몇 명 있는 작은 규모의 공간을 예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답니다. 건물에 다가가자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보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이들, 알록달록한 머리를 한 10대들, 제 또래 성인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모두가 한국 문화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리고 있는 거지? 노트를 손에 들고 줄에 합류하며 궁금해했어요. 스피커에서는 전통적인 소리와 현대적인 비트가 섞인 음악이 흘렀어요. 입구 근처에서 5명의 노년 여성들이 한복이라고 배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죠. 폴란드 민요와는 전혀 다른 음악에 맞춰 천천히 우아하게 움직였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드러났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은색 머리카락과 빛나는 눈을 가진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약 2년 정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손녀가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반해버렸답니다. 이제 언어도 배우고 춤까지 시도하고 있어요. 놀라서 이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10대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음식 섹션에서는 여러 중년 남녀들이 김치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고추장으로 빨갛게 물들었지만 웃으며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매콤하지만 맛있어요. 고추장으로 양배추를 버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말했답니다. 우리 폴란드의 사우어크라우트와 비슷하지만 더 자극적이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바깥 마당에서는 10대들이 K-팝 춤을 선보였어요. 완벽한 동작으로 움직이며 얼굴은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며 박수를 쳤어요. 한국어가 써진 티셔츠를 입은 젊은 성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비빔밥과 김밥을 파는 음식 부스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예상한 게 아니야. 메모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바르샤바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한국 관련 장소를 방문했어요. 한국어 학교에 갔더니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로 교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반당 학생이 5명 정도였어요. 대학 교수가 말했죠. 지금은 매년 100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을 거절해야 한답니다. K-뷰티 상점도 방문했어요. 폴란드 여성들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한국 뷰티 제품이 최고예요. 점원이 설명했어요. 혁신적이고 자연 재료를 사용하죠. 게다가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한국식 베이커리도 가보았는데 폴란드 빵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줄은 문 밖까지 이어졌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열정적인 폴란드인들을 봤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배우는 데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었죠. 3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폴란드 대학생 바바라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어인가요? 물었어요. 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독일어가 아닌가요? 바바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 폴란드어나 영어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개념과 감정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나도 모르게 궁금해서 물었죠. 정이요, 그녀가 말했어요. 타인에 대한 깊은 연결감과 배려를 의미해요. 우정보다 더하고 심지어 사랑보다도 더한 거죠. 다른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우리에겐 쇼팽의 음악, 미츠키 에비치의 시,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단다.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있니? 그날 저녁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폴란드를 침략하는 동양 문화라는 제목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쓰자마자 멈췄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침략? 아니면 다른 무언가, 더 긍정적인 무언가였을까요? 제가 불공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기자가 아니었어요. 좋은 기자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더 노력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 문화를 단순히 관찰하지 말고 정말로 경험해야 해. 다음 날, 바르샤바의 한국문화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캘리그라피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어요. 좋은 취재를 위해 참여하기로 했죠. 한글로 써보시겠어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40대에 친절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죠. 이 문화에 대해 보도하려면 직접 경험해봐야 해. 네, 해보고 싶습니다. 대답했어요. 강사는 붓을 건네주며 잡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그가 말했어요. 행복이라고 써볼까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붓에 먹물을 묻혀 종이에 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느낌이었어요. 붓이 종이 위를 움직이며 읽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문자예요. 제가 연습하는 동안 강사가 설명했어요. 그 전에는 복잡한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었죠. 세종대왕은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들도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평민들이 교육받기를 원했던 왕이라고요? 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에서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유일한 문자 체계예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글을 마치며 그 점에 대해 생각했어요. 평민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글을 만든 왕. 그 시대보다 수세기 앞선 민주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내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 문화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캘리그라피 수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궁금해졌죠. 단순히 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냥 조사용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문화원 강사가 추천한 응답하라 1988이라는 작품을 선택했어요. 1980년대 한국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했죠. 우정, 가족,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편만 볼 계획이었습니다. 5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빠져들었죠. 등장인물들이 너무 실제 같았답니다. 마치 내가 알 수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부모님과 다투고 이웃을 돕고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좋다고 알려주지 않았지? 새벽 2시라 아무도 들을 수 없는데도 소리내어 궁금해했어요. 다음 날 한국 식료품점을 방문했습니다. 선반에는 읽을 수 없는 화려한 포장들이 가득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친절한 한국인 여성이 도와주었죠.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김치는 초보자에게 쉽지 않아요. 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답니다. 아니요, 김치를 시도해 보고 싶어요. 진짜 김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재료를 모아주었어요. 배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등이었죠. 심지어 영어로 설명서도 써줬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는 마늘과 젓갈 냄새로 가득했어요. 고추장으로 손이 빨갛게 물들었답니다. 김치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3개나 봤지만 여전히 문화센터에서 본 것과는 달랐어요. 너무 짜다, 맛을 본 후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매워. 하지만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어요. 완전히 새롭고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난 일을 시도했죠. 비록 실패했지만 시도했다는 게 중요했답니다. 다음 날 다시 한글을 써보려고 했어요. 연습장을 사서
글자를 그리는 연습을 했죠. 제 글씨는 지저분하고 아마 틀렸겠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주말이 끝날 무렵 드라마에서 들은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출퇴근 시간에 기본 문구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는 더 이상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문화와 너무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죠. 어느 저녁, 편집장님이 전화했어요. 한국 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평소처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에 대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는 매혹적입니다. 편집장님. 정말 깊이가 있답니다. 전환점은 한국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왔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점령기에 한국인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한국 이름을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을 둘로 나눈 한국전쟁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후 한국이 직면한 극심한 빈곤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했더군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국 중 하나로 변모했어요. 기사를 위해 지현이라는 한국인 교환학생과 인터뷰했습니다. 우린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녀가 말했죠. 언어, 이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릴 보세요. 우리 문화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조부모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죠. 그 말이 저를 강하게 울렸어요.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여러 번 침략과 점령을 당했답니다. 러시아와 독일 점령 아래에서도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죠. 아마도 한국의 회복력이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폴란드의 회복력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나라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통점이 많네요. 지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문화 교류가 중요해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배우죠. 그 주말 한국 식당을 방문해 비빔밥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도 주문했어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야채, 고기, 계란 프라이가 올려진 밥 한 그릇, 매운 고추장 소스와 함께 모두 섞어 먹는 음식이죠.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제 자신 있게 섞으며 맛의 폭발을 즐겼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도 변하고 있었죠. 더 이상 폴란드를 침략하는 동양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제 동서양을 잇는 문화적 교류에 대해 쓰고 있었답니다.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더 완전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더 이상 한국 문화에 대해 글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식으로나마 그것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기사 초안을 편집하고 있을 때 룸메이트가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어요. 이제 한국 문화에 정말 빠진 것 같네. 그녀가 관찰했습니다. 이 과제에 불평하던 회의적인 기자는 어디 갔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웠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 룸메이트가 웃었어요. 3주가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기사 마감일이 내일이었고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답니다. 적어도 5번은 기사를 쓰고 다시 썼죠. 어느 것도 맞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기사가 아니었죠. 개인적인 일이 되었답니다. 어떤 이상한 외국 유행에 대해 쓰는 게 아니었어요. 여정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편견에서 감사함으로 가는 제 여정이었죠. 마침내 새벽 2시에 기사를 완성했어요. 폴란드에서 태어난 작은 한국이라고 제목을 붙였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집장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지쳤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저를 깨웠어요. 편집장님이었죠. 방금 내 기사를 읽었네.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조용했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가 싫어했을 거라 확신했죠. 훌륭해. 그가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놀랐죠.
솔직하고 개인적이야. 한국 문화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있어. 좋은 저널리즘이란 그런 거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좀처럼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편집장님이 제 작업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판 일면에 실을 거야. 그가 덧붙였습니다. 일면이요? 깜짝 놀랐어요. 일면에 실린 기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 그리고 다음 달에 후속 기사를 원해. 폴란드에서 한류의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일요일이 되자 가장 가까운 신문 가판대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일면에 실린 제 이름이었죠. 헤드라인은 이렇게 썼더군요. 폴란드에서 태어난 작은 한국 문화가 폴란드인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5부를 사서 자랑스럽게 집으로 가져갔어요. 단 6개월 전만 해도 여기 있는 제 모습, 한국 글자와 소리, 맛으로 둘러싸여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제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노트를 열고 다음 기사의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문화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틀렸죠. 문화는 단순히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겪어보면서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에 관한 것이었죠. 진정한 강함은 다르거나 낯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에 열려있는 것이었답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는 유럽인이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유럽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문화를 감상하는 것이 제 문화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것은 제 세계를 더 크고, 더 풍부하고, 더 다채롭게 만든다는 의미였죠. 이건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들이 만나고 섞이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돕는 특권을 가졌답니다. 6개월 전에 누군가가 제가 K-팝 댄스 수업을 듣고 직접 만든 김치를 먹고 서울 여행을 계획할 거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웃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경험들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답니다. 원치 않았던 과제가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탐험할 전혀 새로운 세계와 그것을 탐험할 새로운 관점이었죠. 아파트 건물에 도착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르샤바 위에 빛나는 같은 달이 서울 위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